사실 월급만으로는 우리가 가고 싶은 여행, 사고 싶은 차량, 그리고 집까지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요즘 주식도 코인도 급락하는 시장이라 돈을 벌기는커녕 잃지 않는 것만 해도 선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업을 하나씩은 하나라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런 고민이 있어서 선택한 게 쿠팡 로켓크로스예요. CS, 배송 이런 걸 쿠팡이 다 해주니까 우리는 상품만 찾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나는 자본이 없다, 방법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영상 하나만 봐도 150만 원짜리 상품 찾을 수 있게 모두 풀어볼게요. 우리의 목표는 만원 후반대에 제품을 팔아서 5천 원 남기고 하루에 10개씩만 팔아볼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5만 원씩 쌓이면 한 달에 150만 원이죠. 그 다음에는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한 개 더 찾아볼 겁니다. 우선 150만 원 벌 수 있는 상품 찾는 법부터 바로 알아볼게요. 소싱이 너무 귀찮아서 제가 AI한테 시켜봤는데 저보다 더 잘하고 이렇게 찾은 아이템으로 매출도 2배 늘었습니다. AI 사용법에서 중요한 게 명령어를 얼마나 잘 적는지입니다. AI 시대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지금 시간, 돈 10배씩은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배우게 된다면 아이템 스카우트 들어가서 6개월 매출, 경쟁 강도 이런 상당히 귀찮은 작업들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챗 GPT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정을 하나 해줄 거예요. 설정을 들어가면은 개인 맞춤 설정을 들어가신 다음에 맞춤 설정 활성화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끄지 마시고 켜주신 다음에 맞춤형 지침, 닉네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 맞춤형 지침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이지만 친숙한 스타일로 설명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요.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셀러 여기까지만 적어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GPT가 보다 쿠팡 그리고 이커머스 쪽에 더 특화되어서 설명을 잘 해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저장을 하고 다시 나가주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해서 소싱을 할 때 그냥 잘 팔리는 아이템 하나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한번 명령어를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CNP 프로폴리스 액티브 마스크. 이게 그냥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런 이상한 소리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초보자 입장에서 정말 내가 팔만한 아이템을 이 GPT를 활용해서 찾고 싶잖아요. 그래서 GPT를 단순 AI가 아닌 쇼핑몰 전문가로 만들 겁니다. 그 만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돼요. 당신은 이커머스 분야의 전문가이며 라고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쿠팡 관련돼서 명령어를 입력을 했어요. 여기서 이해했으면 예 아니오로 대답해줘까지 적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입력을 하면 GPT가 몇 초 지나고 나서 아마 예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GPT를 우리는 전문가로 만들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던져줄 건데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셀러라이프라는 사이트를 들어왔어요. 셀러라이프에서 카테고리 소싱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1차 분류, 2차 분류, 3차 분류까지 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저는 보통 1차 분류에서 생활건강 그리고 2차 분류는 뭐 아무거나 한번 연습으로 해볼 건데 2차 분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용품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3차 분류까지는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3차 분류까지 하게 되면은 카테고리가 너무 좁아져요. 여기서 배터리 용품 여기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타겟도 너무 좁아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상품군을 넓게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2차 분류까지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냥 돋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신규 진입, 예상 1개월 검색량, 경쟁률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많은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하기가 사실 어느 정도 귀찮기도 하고 너무 번거롭잖아요. 분석은 어차피 AI가 더 잘해요. 여기서 엑셀 다운로드 이 버튼 하나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엑셀이 하나 다운받아질 건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엑셀을 여기다가 그냥 붙여 넣어줄 거예요. 붙여 넣어주고 여기서도 명령어가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이 보고서를 보면서 부피가 작은 편에 속하고 지금 제가 가로 세로 높이 이 세 변의 합이 100cm 이하라고 적어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쿠팡 물류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이즈예요. 우리는 극소형, 소형 사이즈의 제품만 추천을 받을 거란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AI한테 맡길 겁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 비율이 40% 넘지 않는 게 초보자분들이 진입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3번으로는 옵션이 많지 않은 쇼핑성 키워드 10개 추천해줘 라고 입력을 해줬습니다.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과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AI가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 1분도 되지 않아서 쇼핑성 키워드 10개, 여러분들 소싱할 만한 상품 10개가 바로 나온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제가 엑셀을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방법을 몰랐다면 지금 여기서 필터 하나하나 설정해서 일일이 찾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엑셀 보면서 분석하지 않아도 그냥 AI한테 이 명령어만 잘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 왜 부피가 작으면 좋은지 물류에 대한 이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 제품이 AI가 추천해주긴 했지만 쿠팡에서 잘 팔리고 있고 정말 팔만한 제품이지 이걸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에 보이는 상품 중에 차량용 거치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도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로켓 배송 비율이 40% 정말 넘지 않은지 더블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GPT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쿠팡에서 검색해보는 작업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에 차량용 거치대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GPT 말로는 40%가 넘지 않는다라는 기준은 1위부터 10위에 로켓 배송이 4개가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위에 1개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또 내려보면은 지금 6위까지 없는 모습이 보이고요. 7위에 또 1개 있네요. 그리고 나서 10위에 또 1개.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 중에 총 3개가 로켓 배송이고요. 나머지는 판매자 로켓이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는 우리처럼 판매자 로켓으로 진입을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시장,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한 가지 더 드릴 건데요. 우리는 리뷰 수에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리뷰가 5,000개, 2,000개, 2,400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1위부터 10위에 리뷰 세 자리가 3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3개 이상이 없다면 그 시장은 수요가 많이 없다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경쟁률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시장 자체가 물건이 많이 팔리지 않으면 우리 제품도 많이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는 샴푸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샴푸는 지금 리뷰 3자리가 아니라 몇 자리죠? 리뷰 수가 5자리가 넘는 키워드가 상위권에 많이 있죠? 지금 보시면은 리뷰 3만 개, 이거는 12만 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리뷰가 5자리가 3개가 넘어가면은 이건 초보자분들이 진입하면 안 되는 키워드입니다. 이미 상위 경쟁자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제품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져왔다고 해도 샴푸 시장에서 쿠팡에서 잘 팔아봐라 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AI로 찾은 이 차량용 거치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도 많지 않고 수요도 충분히 있는 그런 키워드를 우리가 찾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믿음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이거는 저도 정말 지금 즉석으로 랜덤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문콕 방지 가드, 저도 최근에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했어서 이 제품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쿠팡에서 그대로 검색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켓 배송이 4개가 넘지 않는 제품을 찾아라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2위, 3위에 벌써 로켓이 2개가 나와서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한번 믿고 내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9위에 1개 있고요. 10위는 판매자 로켓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총 3개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셔야 됩니다. 리뷰 3자리 이상이 몇 개 있나 보셔야 되는데 지금 580개, 2100개, 1200개 그러면은 수요는 충분하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도 나는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품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신 다음에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한 달간 200명 이상 구매했어요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보고도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달간 200명이면 몇 개예요? 하루에 못해도 7명 정도는 구매를 했다는 거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은 키워드라고 보여지고요. 한번 2위를 눌러볼게요. 2위에 들어가면은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한 달간 3,000명 이상이 구매했다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요 자체도 많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들을 굳이 내가 키워드 검색하면서 매출 보고 경쟁도 보고 검색하지 않아도 GPT,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명령어만 입력을 하면 GPT가 쿠팡 전문가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조금 더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선택한 키워드가 문콕 방지 가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문콕 방지 가드 이 제품을 판매를 시작할 건데 소비자의 검색 패턴 기반으로 상품의 제품명 그리고 연관 검색어 추천해줘 라고 이번에는 마법의 단어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결과
결과를 같이 보겠습니다. 주차 중 문콕 방지, 심지어 문제 상황으로 검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친절하게 또 알려주고 있고요. 문콕을 막고 싶다. 이 검색 의도 자체 있죠? 이 의도는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야 나오는 단어들인데 이제는 AI가 그냥 전부 다 알려주는 모습이고요. 한번 키워드를 볼게요. 감성형, 블랙 포인트형, 흡수 강조형, 초보자 설치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상품명을 추천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도 그냥 이거를 복사를 해주세요. 코드 복사해 주신 다음에 다시 메모장 들어와서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제품 스펙에 맞춰서 변경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심지어 지금 변경할 것도 많이 없어 보여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는 뭐 블랙을 판매하지 않고 뭐 투명을 판다. 그러면 이 정도? 이 정도만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하나 추가한다면 여러분들의 브랜드명까지만 추가해 주시면은 상품명까지 해결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간 키워드도 저희가 추천해 달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메인 검색 키워드는 문콕 방지 가드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고요. 이 메인 검색 키워드 있죠? 이 키워드가 아직도 조금 나는 AI가 믿음이 안 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시험을 해볼게요. 이 키워드를 제가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쿠팡에 들어가서 쿠팡 연관 검색어는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쿠팡에 들어왔고요. 저희가 문콕 방지 가드에 대한 검색 결과, 연관 검색어, 실제로 쿠팡 고객이 많이 검색하는 단어가 이거다라고 나와 있는데 GPT가 알려준 단어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지금 보시면은 이 도어 프로텍터 이거 빼고는 전부 다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위에 네 가지 키워드는 AI와 쿠팡이 연관 검색어가 일치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도어 프로텍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넣을지 말지 조금 고민되시잖아요. 그럴 때는 검색량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나 안 하나 이걸 보시면 되는데 키워드 분석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도어 프로텍터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키워드 검색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굳이 사용을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검색량이 어때요? 검색량이 30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보면 최대 3년간의 그래프를 보면은 3년간의 그래프를 해도 지금 도어 프로텍터라는 키워드로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지 않죠. AI가 물론 유용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 완벽하진 않을 수 있어요.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쿠팡 상품명에 굳이 넣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셀러라이프 카테고리 소싱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달에 만 몇천 원 정도 할 텐데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혜택을 준비해 왔어요. 그 혜택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AI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고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1차로 AI 활용하시고 쿠팡에서 꼭 2차로 크로스 체크 제가 말씀드렸죠? 쿠팡에서 체크까지 하면은 좋은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예전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쿠팡 광고 세팅 화면이고요. 제가 사용하는 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헬프 스토어입니다. 네이버에서 간편하게 접속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키워드를 검색해서 확장 프로그램 설치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 스키 장갑 이걸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설치하러 가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 확장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를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크롬에 추가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검색이 된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쿠팡을 하는데 이걸 왜 봐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연관 키워드 이거 있죠? 이걸 볼 겁니다. 우선 연관 키워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헬프 스토어가 좋은 게 네이버 연관뿐만 아니라 쿠팡 연관 그리고 쿠팡 자동 완성까지 모두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헬프 스토어는 절대 광고가 아닙니다. 저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검색을 해주셨다면 이제 다시 쿠팡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 쿠팡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매출 성장 광고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 설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화면이 나오는데 우선 기본 설정에 캠페인 이름 있죠? 이 캠페인 이름을 우리가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근데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냅두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스키 장갑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로아스를 입력해 주시는 게 조금 편해요. 그래서 저는 스키 장갑 로아스 30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줄게요. 이 로아스라는 뜻은 광고 수익률인데 결국에 몇 퍼센트가 나와야 손해를 안 보고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알아두기 쉽게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그래서 캠페인 이름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간 설정은 딱히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광고 그룹 이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수동 상품 설정과 AI 스마트 광고가 있는데 저는 이미 AI 스마트 광고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클릭이 불가하고요. 수동 상품 설정만 가능한 경우에요. 그러면 여기서 상품을 고를 수 있고 광고 효율 업, 매출 상승이 예상되는 상품, 노출수 부족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렇게 상품을 누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 효율 지수에 대해서 헷갈리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효율 지수가 높다라고 해서 광고 성과가 좋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고 효율 지수가 낮다라고 해서 광고 성과가 무조건 안 좋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 지수가 너무 낮다라고 해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 효율 지수는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이 효율 지수가 그래도 신경 쓰인다. 어떻게 올리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효율 지수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매가 많으면 지수가 올라가요.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팔고 리뷰가 많이 달리면 자연스럽게 효율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히 걱정하실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상품을 선택하고 아래로 내려오면 자동 운영, 매출 최적화, 매출 스타트, 직접 입력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매출 스타트 있죠? 이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 매출 스타트는 예산을 내가 최대한 소진해서 노출을 극대화시킨다는 건데 여러 가지 광고를 다 해봤는데 매출 스타트는 별로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무조건 매출 최적화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이 아래 보면은 직접 입력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드와 입찰가를 조정할 수 있는 수동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뒤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자동 운영 여기로 들어가서 매출 최적화하고 넘어간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과금 예산 운영 방식 그리고 일 예산 설정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선 저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저도 초보일 때는 10,000원씩 설정했었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하루에 3만 원으로 설정을 했을 때 30일이 지나면 90만 원인데, 나는 돈이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고 해서 설정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광고를 많이 돌려보니까 이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3만 원 설정했다고 해도 하루에 3만 원이 다 소진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들 상품, 입찰가, 검색량, 사람들 수요 이렇게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 나뉘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10,000원 해놨다고 해서 이 10,000원이 전부 다 소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건 상품마다 너무 다른데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또 한 가지의 툴이 있는데요. 바로 판다랭크입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판다랭크를 한번 검색을 해줄게요. 근데 판다랭크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판다랭크 들어봤다. 나도 사용할 줄 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제대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절반도 안 돼요. 여기서 키워드 분석을 들어갈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스키 장갑이잖아요. 스키 장갑을 분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검색량과 평균 광고 클릭비 이거를 볼 건데 여기서도 이 검색량은 네이버지 쿠팡이랑은 다르지 않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쿠팡과 네이버를 너무 나누려고 하시면 안 돼요. 결국에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판매잖아요. 이 판매의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수요 이거를 편하게 아니면은 불편을 해소해주고 돈을 받는다. 결국에 이게 우리가 수익을 얻는 구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네이버에서 보면은 쿠팡과 다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쿠팡, 네이버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평균 광고 클릭비 그리고 월 검색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검색량이 가장 많을 때가 이때겠죠. 이렇게 세 구간이 있는데 여기는 검색량이 지금 3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한 2만 정도 되고요. 여기는 뭐 한 18,000 이 정도 되겠네요. 지금이 10월이니까 10월은 얼마나 나오는지 볼까요? 10월은 한 1000 정도 나오죠. 검색량이 100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검색량이 2만일 때와 검색량이 1000일 때 광고비를 똑같이 설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2만 명이 검색할 때와 1000명이 검색할 때 광고비는 당연히 다르게 설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심지어 판매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지금은 검색량이 얼마라고 했어요? 1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광고비를 5만 원, 막 10만 원 이렇게 설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검색량이 1000 정도면은 그냥 그 정도에서 한 10,000원 정도만 설정을 해보세요. 10,000원 정도 설정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떨 때 바꿔야 되냐? 광고비가 소진이 너무 빨라. 이럴 때 바꾸거나 아니면 광고비가 소진이 너무 안 돼.
이럴 때 이제 조정을 하는 게 쿠팡의 광고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광고비는 3만 원이 최고다, 5만 원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둬야 할 건 광고라는 거는 무조건 실행을 하고 데이터를 보고 수정을 하고 이게 전부예요. 광고는 이게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에서 막히냐면은 일단 대부분이 실행에서 막혀요.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모른다. 어떤 유튜버는 이렇게 하라 했다. 라고 해서 계속 정보만 모으다가 실행을 못하니까 일단 오늘 영상 보고 그냥 실행부터 하시고 나서 정 답답하다 하면은 제 강의 안 들어도 되니까 유튜브 구독자인데 이런 걸 궁금해서 물어본다 라고 해서 문의라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시간 되면은 답변을 드릴게요. 광고비 설정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이 자동 규칙 설정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보통 오후 6시 이후에 제일 많이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가 광고가 노출이 안 되면 손해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구매하는 시간대에 우리는 광고가 노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전에 너가 예산이 70% 이상이 사용되면은 우리가 돈을 알아서 올려서 이만큼 올려서 광고가 끊김없이 진행하게 해주겠다라는 뜻인데 초반에는 초보자일 때는 여러분들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동 규칙 설정은 그냥 꺼두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광고 수익률도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초반에 350을 해야 할지 아니면 뭐 250을 해야 할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뭐 오른쪽에 보시면은 광고 수익률이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뭐 이렇게 방법도 나와 있는데 우선 제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GPT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로켓크로스 마진 계산기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로아스까지 계산이 가능하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스키 장갑 이렇게만 쳐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럼 조금 기다리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뭐 로켓크로스 마진과 최소 광고 로아스를 계산해 드릴게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판매가, 원가, 입출고 배송비, 예상 월 판매량 여러분들은 이거 네 가지만 적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쿠팡으로 들어와서 스키 장갑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스키 장갑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7,700원, 13,900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장 무난한 한 13,900원 이걸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GPT로 돌아와서 판매가는 13,900원이죠. 숫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13,900원. 그리고 원가는 어느 정도 할까요? 원가는 한 30% 잡아볼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30%로 많이 가져오시니까 그러면 13,900원에 30%죠. 4,170원이 원가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원가는 4,170원. 그리고 입출고 배송비는 대충 3,000원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월 판매량은 하루에 3개씩 판다 해서 100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또 이렇게 입력을 해줘요. 입출고 배송비부터 해가지고 뭐 판매 수수료, 입출고 비용 수수료까지 해서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512% 이렇게 광고 수익률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쿠팡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 몇 퍼센트가 나와야 돼요? 512%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3,900원 얼마였죠? 제가 4,200원에 사와서 13,900원에 쿠팡에서 팔려면은 512%는 나와야 우리가 손해를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아까 맨 위로 올려서 이 부분 있죠? 우리가 로아스 제가 임시로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수정하면 되겠죠? 스키 장갑 로아스 512%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여러분들이 광고 세팅을 이제는 어느 정도 정석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다시 GPT로 돌아오면은 지금 기본 계산 수수료, 판매 수수료, 그리고 판매 수수료의 부가세, 입출고 비용 부가세, 그리고 매출 부가세, 매입 부가세까지 해서 계산을 해줘서 로아스가 아마 조금 더 높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 계산했을 때는 400%, 45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가세까지 계산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지금 마진이 얼마죠? 2,700원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광고 수익률은 500%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항상 광고를 300에서 350%로 돌려왔는데 아니 500%가 아니면 적자라고 이렇게 놀라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 어떻게 보면 폐해인데 유튜브에 그냥 뭐 갖고 와서 팔면 된다, 뭐 어떻게 해서 팔면 된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비싸게 팔아야 한다. 그리고 원가도 원가지만 일단 물건을 내가 비싸게 파는 법을 모르면 쿠팡에서는 무조건 손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마진이 2,700원이에요. 근데 심지어 광고 수익률이 350%가 나왔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돈만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파는 법을 무조건 아셔야 되고 비싸게 팔리는 상품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이제 광고 세팅이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여기에 관한 부분은 제 영상 조금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51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고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입력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선 처음에는 350%로 입력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500%면 적자인데 왜 350으로 설정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선 이 광고라는 것은 실행하고 데이터를 보고 수정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이 350%라고 설정했다고 해서 광고 수익률이 500%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정말 목표 광고 수익률이기 때문에 우선 350으로 설정하고 나서 광고 추이를 좀 살펴보고 나서 수정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이 상황까지 오기 전에 미리 마진이 높은 상품을 소싱하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제가 또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29,800원의 판매가라고 가정을 할게요. 원가를 30%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8,940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싸게 팔 줄 알아서 원가는 4,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입출고 배송비는 3,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예상월 판매량 똑같이 100개로 그대로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다 결과값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마진율은 51% 정도고요. 지금 광고 수익률은 몇 퍼센트예요? 193%예요. 그러면 자 난이도를 봤을 때 어때요? 100% 광고 수익률을 내는 것과 193% 광고 수익률 내는 것 당연히 후자가 더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광고 수익률을 어떻게 하면 올려야 할까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한 건 맞는데 결국에 마진이 높고 원가가 낮고 내가 비싸게 팔 줄 알아야 이 광고 싸움에서도 유리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 친구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쿠팡을 하고 계시거나 내가 할 예정이라면 이 부분은 꼭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광고 수익률을 350%로 일단 설정을 하고 넘어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할인 쿠폰 자동 적용 이거는 무조건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제 부담금은 0원이기 때문에 이건 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동 규칙 저희는 실행을 안 했죠. 키워드 제외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게 아니라서 이대로만 하고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 매출 최적화는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나게 되고요. 매출 최적화에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런 예산 설정, 광고 수익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일단 내가 마진이 높은 상품을 찾아야 무조건 광고 싸움에서 유리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직접 입력, 이 수동 광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수동 광고는 10,000원 설정해도 상관없어요. 예산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스마트 타겟팅 입찰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제한 입찰가 하시면 돼요. 제한 입찰가 하시면 되고 키워드 제외 추가 여기 부분이 조금 달라요. 키워드를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매출 최적화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광고 수익률만 입력을 해두면 쿠팡이 우리가 알아서 광고 돌려줄게 이건데 이 수동 광고는 완전 달라요. 키워드를 잘못 추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손해만 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방법도 한번 알아볼 텐데 키워드 직접 입력을 할 때 저는 이제 헬프 스토어 여기로 들어가는 게 가장 초보자분들이 하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연간 키워드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쿠팡 연간, 쿠팡 자동 완성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거를 일단 다 넣어주세요. 복사하고 쿠팡으로 돌아서 붙여넣기 해준 다음에 추가 해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쿠팡 자동 완성 이것도 복사한 다음에 쿠팡 돌아와서 붙여넣기 그리고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키워드는 이미 추가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중복 키워드는 알아서 얘네들이 빼줍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준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와 있고 제한 입찰가 적용은 굳이 안 합니다. 굳이 안 하고 지금 보시면은 군인 스키 장갑 이렇게 여러 가지 스키 장갑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걸 빼야 되냐? 내 키워드와 관련 없는 것들을 일단 빼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 스키 장갑을 팔지 않고 성인용만 파는데 이 키워드 광고를 굳이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빼주는 겁니다. 여기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아 스키 장갑 이런 것들도 우리는 성인 대상이다 하면은 이런 거 다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남성 스키 장갑 키워드를 보면은 제한 입찰가 자체가 나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지금 이 키워드로 돌아가는 광고가 많이 없다 보니까 평균 광고 비용이 측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어떻게 하냐면
한 110원 이 정도로 해두면 돼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광고 돌리는 친구들이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 다 얼마로 설정하냐면 다 100원으로 그냥 설정해놔요. 다 뭐 이런 식으로 100원. 왜냐면 최소 입찰가가 100원이에요. 그래서 다 100원으로 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120원, 뭐 한 150원 이렇게 해두면 어떻게 되냐면 제 이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쿠팡에 들어와서 제가 남성 스키 장갑을 검색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지금 키워드 입찰가가 1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로 했죠? 130원, 뭐 한 150원. 이렇게 10원이라도 높죠? 그러면은 얘가 아래로 내려가고 우리 게 위로 올라가요. 무조건 이 수동 광고는 금액이 비싼 대로 위로 올라가요. 근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쿠팡에서도 당연히 돈 벌려고 이 광고를 하는 거니까 더 돈을 많이 내는 광고주 상품을 무조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 110원 해놔도 위로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매출 최저가 또 평균 입찰가와 섞여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얘네들이 100원 설정했는데 내가 110원이면 적어도 얘네보다는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뭐 130원 아니면은 뭐 110원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한 입찰가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한 입찰가가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조금 싸게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 퍼센트의 비율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키장갑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메인 키워드죠.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한 입찰가가 1260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1140원부터 1390원이 아마 평균일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최저가 1140원을 설정합니다. 이 정도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 키워드들도 다 똑같아요. 제한 입찰가가 있는 거는 오른쪽에 보이는 평균 값에서 최저가를 설정을 하고 나머지들은 다 100원에서 조금만 더 올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수동 광고 같은 경우에는 볼 게 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쿠팡 광고도 순위가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아셔야 되고 이 키워드를 수동 광고로 빼야 되는 키워드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 광고 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동 광고를 한번 해보고 싶다. 수동 광고가 조금 더 잘 맞는 상품도 분명히 있어요. 매출 최적화가 잘 맞는 상품도 있고 이 수동 광고가 오히려 더 잘 맞는 상품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제 비검색 영역 입찰가라고 있어요. 이 비검색 영역은 메인, 카테고리, 상품 상세 페이지 등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동 광고, 키워드를 우리가 직접 잡아서 광고를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제한 입찰가로 적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100원으로 설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광고를 돌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수동 광고는 이렇게 하는 거였고 매출 최적화 광고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만든 GPT 이용해서 마진과 로아스까지도 한 번에 구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세팅은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기초적인 부분은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광고를 돌리기 전에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와 있죠. 근데 10위에 보면은 이 상품 있죠. 이 상품을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상품은 24,900원에 뭐 상세 페이지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리뷰가 없죠. 상품평이 0개예요, 0개. 이러면은 광고를 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볼까요? 이것도 지금 방한 장갑 키워드인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리뷰가 0개예요, 0개.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뭐 깔끔하게 그냥 뭐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리뷰가 없다. 이것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것도 리뷰가 1개. 그리고 리뷰가 3개. 이것도 솔직히 좀 적습니다. 이거를 광고랑 뭔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 보시면은 우리가 결국에 광고를 하는 이유는 판매입니다. 판매. 그쵸? 판매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판매가 되려면 내 상품을 여러분들이 미리 꾸며놔야 돼요. 친구들 집들이 초대하는데 집에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도 해놓고 세팅도 해두잖아요. 이 광고도요, 결국에 똑같아요. 손님들이 우리 집을 왔는데 우리 집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격표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에 안 사겠죠? 이 상태에서 광고를 돌려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광고를 내가 잘못해서 안 팔린 건지 아니면 제품이 안 좋아서 안 팔리는 건지 가격이 비싸서 안 팔리는 건지를 우리가 광고를 돌려보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데 우선 내 제품이 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광고를 진행하시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 제품들 있잖아요. 일반 제품들은 사실 로켓크로스 제품보다 광고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제 뇌피셜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는 결국에 빠른 배송. 이 로켓크로스, 로켓 상품 아니면은 판매제 로켓 이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 집에 빨리 도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광고 성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고 쿠팡이 밀어주는 이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앞에 말씀드린 광고 보고서 그리고 수동 광고는 더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필요해요. 매출 최적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팡셀러 99%는 모르고 지나쳤던 중요한 기능 3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기능을 쓰기 전과 후 매출 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쿠팡의 쇼츠 기능입니다. 이 쇼츠 등록 및 관리는 쿠팡 윙 홈페이지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라이브 앤 쇼츠, 쇼츠 등록 및 관리에서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 쇼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하나 나오실 겁니다. 여기서 제목과 내용 이런 부분들은 초보 셀러분들이 쉽게 그래도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고민은 동영상을 찍을 줄도 모르고 어디서 가져와야 될지 이 부분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법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1688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오늘의 예시 상품으로 여기 좌측에 있는 이 벨트 상품으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 벨트 상품을 들어가면 보통의 1688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판매자가 동영상을 올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중국어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간편하게 쿠팡 쇼츠로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다운로드를 받아볼 거예요. 이 영상에서 우선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F12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가 나올 건데요. 여기서 우측에 있는 네트워크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타입에 GIF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미디어를 찾을 겁니다. 미디어가 근데 현재 안 나왔죠? 그러면은 새로 고침 F5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위에 미디어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디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가장 위에 있는 이 영상 MP4라고 적혀 있는 이 영상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MP4에 마우스를 갖다 대주시고 우측 클릭 그리고 오픈인 뉴 탭 이 버튼을 눌러줄 거고요. 한국어로 나오시는 분들은 뭐 새 탭에서 열기 이런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던 영상이 새 탭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측에 이 전 버튼 있죠? 옵션 더보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신 후에 다운로드를 해주시면은 이 영상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제가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재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영상을 가지고 내가 굳이 동영상을 찍지 않고 AI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간편하게 영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동영상 등록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영상을 업로드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쇼츠가 금방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업로드를 지금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커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 쇼츠의 커버 이미지 흔히 말해서 썸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또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사입을 하거나 혹은 도매국에서 물건을 구매했더라도 대부분은 중국에서 전부 오기 때문에 1688에 같은 상품이 무조건 한 개씩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상품도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영상들이 전부 다 나와 있죠. 중국 판매자들이 자기들도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다 찍어두고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도 좋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간단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쿠팡 쇼츠에 올리는 부분을 한 가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목과 내용도 한번 적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챗 GPT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가죽 벨트 제품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죽 벨트 제품에 쇼츠 제목과 세 줄 내용을 소비자들이 클릭하게끔 적어줘 라고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시 제품이 가죽 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품으로 변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3만 원대인데 명품급 가죽감 미쳤다 진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가치 강조형, 문제 해결형, 선물 감성형 저는 두 번째 문제 해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목 같은 경우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쿠팡 쇼츠 제목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글씨가 잘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수정을 해줄게요. 여기까지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일 허리 조를 때마다 이런 카피들 있죠? 이런 카피들을 그대로 붙여 넣어 줄게요. 그 다음에 태그 부분을 넣을 수 있는데요. 이 태그는 어떤 걸 넣냐? 이것도 간단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쿠팡 화면으로 돌아와 주고요. 우리가 지금 가죽 벨트를 판매하고 있죠? 그럼 가죽 벨트를 그대로 검색합니다. 검색해 주시면은 밑에 연관 검색어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8개 정도 될 텐데 이 8개를 그대로 입력을 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은 동영상도 해결이 됐고요. 제목과 내용, 태그까지 전부 다 제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품, 여러분들 상품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쇼츠 같은 경우에는 올리고 안 올리고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셀러분들도 무조건 아직 사용 안 하셨다면 꼭 써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기능은 쿠팡의 GIF 설정입니다. 제가 잠깐 네이버 화면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릴 텐데 네이버에서는 GIF가 상당히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아무 상품이나 들어가서 아래로 한번 내려볼게요. 아래로 쭉 한번 내려보면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기도 하고요. 조금만 더 내려보면은 GIF가 한 개씩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쿠팡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GIF 하나만 쓰더라도 상세 페이지가 상당히 풍부해지고 전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써야겠죠?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에는 상품 관리, 상품 조회 수정 여기로 들어갑니다. 판매 중인 상품이 있다면 저처럼 상품이 나올 거고 아직 판매 중이 아니시라면 상세 페이지를 등록하시면 되겠죠. 방법은 똑같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상품 수정에 들어갔고요. 여기서 아래로 내려볼 겁니다.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상세 설명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수정하기를 눌러주시고 우측에 텍스트 HTML 추가라고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HTML 추가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문자들이 나오는데 전혀 어려워하실 거 없어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유튜브 영상을 넣을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쿠팡에서는 GIF 사용은 불가하지만 이 HTML 코드를 사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넣는 방식으로 많은 억대 셀러분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계정이 1개, GIF로 사용할 짧은 3초에서 5초 정도의 영상이 1개 필요합니다. 이미 올라온 영상을 오늘은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했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 복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소스 코드 복사를 눌러주시고 다시 쿠팡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상세 페이지가 이미지가 한 장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텍스트 HTML 추가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상세 페이지 맨 위에 배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아래로 내리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HTML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소스 코드라고 나오죠. 그러면 방금 우리가 복사한 코드를 그대로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저장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영상이 쿠팡 상세 페이지에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측이 너무 영상이 커서 잘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간편하게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HTML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러면 여기서 1350, 759라고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사이즈를 조금만 줄여주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1250 그리고 720 이 정도로 한번 줄여줄게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아까보다 우측에 잘리는 부분이 덜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셨다면 여러분들의 유튜브 영상으로 GIF를 쿠팡에서 대신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은 좌측에 보이시는 프로모션 아래에 할인 쿠폰 관리입니다. 쿠팡에는 이런 식으로 수십만 개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눈에 계속 우리 상품을 비춰야 구매가 더 일어나겠죠. 지금 1위 상품과 2위 상품을 보더라도 1위는 쿠폰이 없고 2위는 쿠폰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75% 할인이 붙어 있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클릭을 할 수밖에 없고요.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쿠폰 적용된 버튼이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전환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쿠팡 윙 화면으로 돌아갈 건데요. 여기서 할인 쿠폰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즉시 할인 쿠폰과 다운로드 쿠폰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시면 돼요.
할인 쿠폰명 같은 경우에는 뭐 가죽 벨트 쿠폰 할인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괜찮지만 조금 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가죽 벨트 선착순 쿠폰 할인 이렇게 후킹 멘트를 하나 적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날짜 지정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즉시 할인 쿠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상품을 구매할 때도 그냥 365일 할인하는 것보다 할인이 5일밖에 남지 않았다, 할인이 곧 끝난다, 이런 멘트가 결국에 조금 더 구매를 일으키는 멘트잖아요. 이 쿠팡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날짜 지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간격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지금 10월 9일에 쿠폰이 시작이면은 10월 16일까지 이런 식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저는 주로 해주는 편이고요. 여기서 보통 얼마씩 할인을 할까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그건 마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마진이 너무 낮다, 아직 나는 쿠폰 할인을 그렇게 크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은 최소한 500원이라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무난한 거는 1000원 이 정도가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상품을 옵션 아이디 형식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운로드 쿠폰도 설정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다운로드 쿠폰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브랜드명 같은 경우에는 가죽 벨트라고 적어주고요. 행사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적어요? 선착순까지만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운로드 쿠폰은 뒤에 쿠폰 할인이라는 멘트가 자연스럽게 따라 붙어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가죽 벨트 선착순 쿠폰 할인까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도 어떻게 해요? 일주일 간격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할인 방식 같은 경우에도 정액을 저는 눌러주는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품이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 이상 구매 시 500원 할인.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다운로드 쿠폰도 설정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폰은 꼭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쿠폰은 다운로드 쿠폰과 즉시 할인 쿠폰 총 두 가지의 쿠폰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가를 정하실 때 내가 쿠팡에 물건을 팔기 전에 이 쿠폰까지 미리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3,000원에 물건을 가져와서 9,000원에 물건을 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9,000원에 올리는 게 아닌 얼마에 올려요? 10,000원에 올립니다. 10,000원에 올리고 나서 다운로드 쿠폰 500원, 그리고 즉시 할인 쿠폰 500원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판매가 결국에 9,000원을 맞춰주시는 게 더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9,000원에 팝니다와 우리는 10,000원인데 지금 일주일만 1,000원 할인해서 선착순으로 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딱 봐도 여러분들이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런 소소한 부분이 결국에 우리 매출에 전부 다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옵션 아이디 가끔씩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품 관리, 상품 조회에 들어가시면 간편하게 여러분들의 옵션 아이디가 전부 다 나오게 되니까요.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IF 여러분들 할인 쿠폰, 쿠팡 쇼츠만 잘 적용하셔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좋은 매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명 중 97명 대다수의 쿠팡 셀러들은 도매국 혹은 1688에서 괜찮아 보이는 물건을 찾고 사입하고 물건을 등록하고 팔리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광고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포기하게 되는데요. 저 또한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단기간에 1억 매출을 만든 제품을 어떻게 소싱하고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했는지 지금도 하고 있는 소싱 방법을 여러분도 바로 해보실 수 있게 세 가지 스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가 정말 중요하니 하나씩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판매하는 방식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해외 구매 대행 혹은 위탁 판매는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진입 장벽이 너무 낮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참여하니 100원 경쟁, 치킨 싸움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 소비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길어요. 쿠팡이 성공한 이유는 로켓 배송, 즉 빠른 배송입니다. 네이버의 경우에서도 N배송, 내일 배송 등 하루면 배송이 완료되고 전 국민이 이제 빠른 택배 속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제품의 배송이 늦는다? 이건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실제로 소비자분들은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면 주문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피가 작고 가벼운 로켓크루스 창고에 입고하기 쉬운 제품군을 살펴봐야 합니다. 적어도 배송 기간에서 마이너스는 없어야겠죠? 두 번째로는 카테고리 규모 파악입니다. 카테고리 규모는 네이버 데이터랩을 통해서 파악을 해볼 건데요. 카테고리를 정했다면 그 키워드의 규모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000에서 3,000 규모의 키워드가 초보자,
특히나 자본이 적은 셀러들에게 유리합니다. 3천 키워드는 월 검색량 기준이며 하루 평균 100명이 그 키워드를 검색하며 잘 파는 셀러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다소 작은 시장이라고 판단하여 진입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그 틈을 노려야 하는 겁니다. 제가 1억 매출을 만든 제품도 키워드 검색량이 3천에서 4천 정도입니다. 이 3천 키워드 조회수가 돈이 될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매출은 단순하게 검색량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객단가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요. 하루에 100명이 검색하는 시장이더라도 1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마진이 30%라면 한 개만 팔아도 3만 원이 남습니다. 하루에 3개씩만 팔아보자 라는 목표로 한 달이 지나면 월 수익은 27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키워드들은 사실 대중적인 제품보다는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우리는 데이터랩에서 찾아볼 겁니다. 특정 카테고리를 우선 정해줄 텐데요. 저는 가구 인테리어, 여기에서도 주방 가구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우측에 인기 검색어 탑 500 부분을 보면은 1위부터 20위까지 1페이지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살펴보는 게 아닌 뒤로 갈 겁니다. 여기서 180위 정도에 있는 보조조리대 이 제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네이버 데이터랩이 아닌 판다랭크로 접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판다랭크에서 셀러 그리고 키워드 분석을 들어가서 여기에 보조조리대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월 검색량은 1230회 정도 나오는데요. 시장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우리는 이런 키워드부터 판매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재 보이는 상품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판매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제품들이 우리가 수많은 경쟁 사이에 보이는 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량을 보면 최근 1년간 검색량이 10%나 늘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사람들의 수요는 꾸준히 있는 제품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150에서 200위 정도의 키워드를 찾아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객단가 자체를 보면은 지금 상품의 평균 가격이 13만 8,3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객단가 자체가 10만 원 이상인 제품을 찾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시장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가 10만 원 제품, 마진은 30%, 광고비 30%, 원가는 40%라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광고비는 우리가 3만 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3만 원 광고에서 한 개라도 팔리면 되는 거죠. 반대로 2만 원 상품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가져가겠습니다. 마진 30%, 광고비 30%, 원가 40%인데 광고비 30%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광고비는 약 6천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광고비 6천 원을 사용해서 한 개라도 팔아야 합니다. 광고비 싸움에서는 당연히 이 위에 말씀드린 객단가 자체가 높은 제품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3만 원에 한 개를 파는 거랑 6천 원에 한 개를 파는 거랑 난이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10만 원 상품은 광고비도 비싸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우측에 조금 내려보면 키워드 광고 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바일은 1170원, PC는 56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반대로 조금 저렴한 상품의 광고비를 한번 살펴볼게요. 실리콘 도마 이런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검색한 후에 우측으로 보시면은 광고 비용이 PC는 2,670원이고요. 모바일은 1,680원 정도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객단가 자체는 훨씬 저렴하겠죠. 상품의 평균 가격은 18,700원. 전에 보조 조리대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데 광고비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광고비 측정 기준은 판매 가격이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경쟁이 치열할수록 광고비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마진이 높은 제품을 팔아야 우리가 광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 검색량 6천회 이런 키워드보다는 처음에는 월 검색량 2천에서 3천 정도 키워드에서 소규모 시장에서 제품을 소싱하는 걸 처음 시작할 때는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편하게 엑셀, 나만의 카톡방, 메모장 편한 곳에 쭉 모아둡니다. 그 다음 스텝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해보는 겁니다. 직접 이걸 사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죠. 저희가 방금 찾아봤던 보조조리대 제품을 검색을 하고요. 블로그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블로그에서 글을 한번 눌러볼 건데, 블로그에는 이런 식으로 업체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된 글이다 라는 형식의 광고성 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협찬을 받고 이 제품에 대해서 블로그 글을 써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카페로 갈 겁니다. 블로그보다는 카페에 소비자들의 솔직한 의견이 담긴 게시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카페를 한번 들어갈 건데요. 조리대가 항상 좁아 접이식 보조 조리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내 조리시 유용하네요. 글이 적혀져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이 글을 보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결국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소싱 성공률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조리대가 항상 좁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조 조리대를 구매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결국에 이 한 가지는 뭐예요? 아, 조리대가 좁은 집은 실내 조리 시 유용하려면 보조 조리대를 구매해야 되는구나 라는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문득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사실 소비자가 원하는 아이디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보조조리대에 여기에 무선 충전하는 기능을 넣고 싶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하게 제 사고 중심 방식의 아이디어지 소비자가 원하는 아이디어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확장을 해보면 네이버가 아닌 구글에서도 이제 찾아볼 겁니다. 구글로 들어가 주고요. 이 보조 조리대를 사는 사람은 결국에 누구일까요? 대부분 주부겠죠. 그러면 주부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쳐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위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주부 커뮤니티라고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를 들어가 보면 커뮤니티를 한번 살펴볼 텐데 뭐 미즈톡톡 이런 곳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게시글들이 보이고 여기서도 분명 여러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보조조리대 이런 제품들은 주부분들이 많이 사니까 주부 커뮤니티나 맘카페, 네이버 블로그 이런 곳에서 실제 구매자들은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곳에서 의견들을 모으는 거죠. 이렇게 모으다 보면은 더 정확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알게 되고 소싱 성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싱할 때는 아, 이 제품 그냥 괜찮겠다. 이 제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 제품이 원가가 엄청 싸서 돈이 많이 남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 모르겠다. 그냥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해보자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이 온라인 시장, 창업 시장, 카페 창업, 이런 모든 게 다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팔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값을 받고 물건을 판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양말을 1,000원에 판매한다고 하면은 많이 파실 수 있나요? 사람들은 너무 저렴하면 의심하고 너무 비싸면 고민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면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구매를 합니다. 무신사 블랙 프라이데이 아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옷에 관심이 없어도 평소에 사지 않더라도 이런 행사를 하면 꼭 들어가서 한 개씩은 구매를 하는데요. 지금 사면 이득이다 라고 소비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 더 나아가 쿠팡에서 네이버에서 잘 파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며 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상품을 막 업로드하고 싸게 판다 이 생각으로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공개한 이유도 단순한 방법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마진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좋은 가치를 판매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렇게 나온 결론이 내가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점의 소싱을 하자였습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물건을 판매해 보려 한다면 소비자 심리부터 공부하시는 게 소싱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100배는 더 빠르다고 장담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깨닫고 난 이후로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던 거고요. 구독자분들 중 초보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스텝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고 직접 브랜딩까지 성공하셨으면 합니다.